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문제로 우리가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죠. 문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풀 시간이 되지 않고 우리가 기출문제 위주로 쭉 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잘 분석을 하셔도 8, 90%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쭉 볼 건데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1년 이렇게 지방수탁으로 출제된 문제는 공개가 됐는데요. 그 외에는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지방수탁 이외에는 대부분 문제를 보신 분에 의해서 복원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에 의존해서 문제가 복원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복원이 됐지만 출제된 것이 똑같이 복원됐다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0년, 11년 지방수탁 이외에는 복원된 문제라는 것 유념하시고 보셔야 되겠고요. 문제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나왔구나, 어떤 부분을 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기출문제 위주로 우리 교재에 실린 문제만 쭉 보게 될 거고, 요거 먼저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먼저 쭉 파악하시고, 나머지 예상 문제로 계속 추가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교재 문제를 다 풀고도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대한간호협회 문제를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중복되는 문제도 많지만, 대부분 출제자가 우리가 참고하는 문헌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이론 내용이라던가 또 대한간호협회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나온 문제지 같은 것을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참고하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그 문제를 더 푸신다면 우리가 시중에 있는 다른 문제 너무나 많은 것을 보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대한간호협회 문제를 좀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교재에 들어가 있는 기출문제 위주로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장에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장에 우리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는 2010년도에 지방수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공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1번 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1번에서 우리 조직 통제 인사 기획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관리자가 하는 관리 기능에 대해서 관리 과정 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들 관리 기능 과정 기능 중에서 우리 조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구성원의 업무 권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우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기획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 자원이라던가 업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맞게 설명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통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 편차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2번도 우리 잘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3번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십 발휘하고 직원들 동기부여하고 하는 그 기능이 더욱더 요구되는 관리 기능은 인사 단계라기보다 맡기진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요 지휘 기능에서 더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인사하고 연결되는 것이 옳지 않죠. 우리가 지휘하고 연결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선택하는 거를 우리가 기획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잘 설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는 시험을 보고 응시자, 우리가 시험에 보고 오신 분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다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 문제 보시면은 관리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관리 과정에 대해서 제시한 학자는 여러 학자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4단계, 어떤 사람은 5단계, 어떤 사람은 6단계, 7단계, 여러 단계로 제시했죠. 그래서 그 관리 과정을 제시한 학자의 이론으로 옳게 설명된 것을 골라라.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기업법 보시면은 관리는 사람 돈 자원을 얻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 요거는 우리가 프링글이 제시한 우리가 관리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관리 과정 이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관리 과정만 나온 게 아니죠. 그 기억번에 보니까 어쨌든 관리라던가 관리 과정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 이렇게 문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복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 과정 딱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기억번은 과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리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한 거다는 것. 예,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귤릭은 우리가 관리의 단계를 6단계로 설명했다고 그랬는데 6단계가 아니라 7단계죠. 여러분들 귤릭이 제시한 7단계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입니다. 우리가 수업시간 내용에도 있었었죠. 그래서 7단계로 제시했다는 것,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니은번은 6단계라고 그랬으니까 옳지 않죠. 오늘날에 와서 정부 조직 관리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우리가 관리 과정이 요 귤릭이 제시한 7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 7단계, 예, 뭐뭐 들어가는 거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우리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드러커가 내린 정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한다는 것. 예,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메리너 토미는 관리 과정을 기획, 조직, 인사, 통제 4단계로 구분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메리너 토미는 우리가 관리 과정을 5단계로, 5단계로 설명했거든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렇게 5단계로 설명했기 때문에, 요, 리을번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관리 과정을, 우리가, 시험 문제 예로 많이 나오는 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귤릭이 제시한 것, 메리너 토미가 제시한 것, 그리고 여기 보기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길리스가 제시한 것, 그리고 최초로 관리 과정을 제시한 페율이 제시한 것,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몇 번으로 가냐면 우리가 6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6번. 우리가 행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기를 쭉 봤을 때 이것도 복원된 거겠죠. 그죠? 우리가 공개된 거는 딱 2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2010년, 11년 지방수탁 이외는 다 복원된 거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예, 6번 보시면은 우리 행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보기를 쭉 봤을 때 행정하고 관리를 비교한 거죠. 여러분들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고 관리는 사기업조직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관리를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공공기관하고 사기업조직을 비교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행정, 공공기관에서의 활동인 요 행정의 특징이라 할 수 없는 것 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사기업조직보다 평등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기업조직보다 민주성이 다 우선 순위를 두고 있거든요. 민주성이 강조된다는 것, 이거 맞는 거고. 그다음에 강제성, 우리가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조직에 비해서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성을 띠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4번의 능률성.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조직이나 다 능률성이라고도 하고 효율성이라고도 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되 비용 낭비하지 않는 정도를 능률성이라고 합니다. 둘 다 추구하는데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조직에서 우리가 능률성을 추구하는 개념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행정과 관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강조되는 점이 아닌 것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4번이 우리가 행정보다는 관리에서 더 강조되는 개념이에요. 행정은 능률성을 추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추구하지만 민간 조직보다는 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시면서 4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냐면 우리가 9번으로 갑시다. 9번. 예, 기출문제 9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복원된 거겠죠. 여러분들 맥그리거는 XY론을 제시했잖아요. 맥그리거의 XY론은 뭐하고도 관계있냐면, 인간의 욕구 체계를 최초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메슬로입니다.
우리가 매술내 욕구 단계 이론은 5단계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5단계가 있는데 요 사회적 욕구 아래를 하위 욕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 사회적 욕구 위를 상위 욕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맥그리거는 매술내 욕구 이론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위 욕구만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이론이 X 이론. 그다음에 상위 욕구를 갖고 있는 인간은 아주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이론이 Y이론입니다. 네, Y이론. 그래서 X이론을 갖고 있는 관리자라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위 욕구, 즉 경제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은 상위 욕구를 충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X인간관을 갖고 있는 관리자라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위 욕구, 즉 일을 즐겨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통해서 얻는 보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 명령 지시, 강압, 처벌 뭐 이런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우리 X이론입니다. 그러면 문제 보시면은 X이론을 받아들이는 관리자의 태도는 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2번이겠죠. 우리가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은 하위 욕구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만을 원한다는 거죠. 하위 욕구는 경제적 보상으로 충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지 조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잠재력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한다.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준다. 이런 것들은 존경이나 자아실현 욕구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인간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Y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간호관리라고 그랬는데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간호관리학이죠. 학. 우리가 간호관리 학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은 이런 얘기예요. 학문적 성격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호관리학이라는 것은 일반 다른 간호학에 비해서 우리가 관리학이라는 것은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를 지향하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거고요. 네,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관리 방법 기술이 조직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적합성의 학문이다. 특징. 그 다음에 이 관리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환자도 대상이고 간호사도 대상이고 또 집단도 대상이고 조직도 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이나 집단의 행동, 조직 행동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문을 적용합니다. 종합과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호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관리의 목적은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가 이걸 추구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 네 가지가 다 맞게 설명된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쭉 넘어가시냐면, 우리 21번으로 넘어갑니다. 21번. 우리가 관리자가 갖춰야 될 관리자의 3대 기술, 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카츠라는 사람이 제시한, 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카츠가 제시한 관리자가 갖춰야 될 기술 3가지가, 우리가 일선 관리자는 맡겨진 실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실무적 기술, 실무적이라 해도 되고 전문적이라 해도 돼요. 그래서 실무적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일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되는 인간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고, 최고 관리자 같은 경우는 조직 전체를 내적 환경에 맞게끔 잘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개념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갖춰야 될 3대 기술을 실무적, 인간적, 개념적 이렇게 카츠는 3가지를 제시했죠. 그래서 잘 설명한 것이 1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최고 관리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기술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기를 쭉 보니까 의사소통 기술, 경험적 기술, 개념적 기술, 실무적 기술 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가치가 관리자가 갖춰야 될 기술을 세 가지로 제시했잖아요. 예, 세 가지. 실무적, 인간적, 개념적 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최고관리자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기술이 뭐냐 이런 얘기죠. 최고관리자는 조직을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내외적 환경에 맞게끔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개념적 기술이 더 필요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최고관리자는 개념적, 중간관리자는 인간적. 여러분들 의사소통 기술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인간적 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 기술은 하위관리자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시다. 26번. 네, 인간관계론 이론가인 메리노 토미가 주장한 관리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예, 뭐, 인간관계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거는 뭐 빼셔도 무방합니다. 그 메리노 토미가 제시한 관리과정에서 나왔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이 제시한 관리과정 우리는 문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위해서 몇 개 과정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는 좀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메리노 토미, 페이올, 그 다음에 귤리, 대표적인 학자는 좀 길리스가 제시한 것, 이런 것들은 알아주셔야 돼요. 메리노 토미는 5단계로 제시했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렇게 5단계로 제시해서 답은 3번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7단계 제시한 사람, 귤릭이 대표적, 6단계 제시한 사람 대표적으로 길리스, 5단계 대표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우리가 메리노 토미에 해당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좀 암기를 요구하죠. 그 다음에 27번 갑시다. 우리 시간 동작 연구와 관련된 학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조직에서 하는 업무 활동에 대해서 시간 동작을 연구를 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동작을 다 제거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을 표준으로 설정해야 된다. 이걸 제시한 학자가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 학자들이죠. 과학적 관리론의 시조가 되고 있는 인물이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동작 연구, 과업 표준 이런 것들은 테일러와 관련된 거고요. 답은 1번. 여러분들 4번에 메이어라는 인물이 나와 있죠. 이 인물은 대표적으로 뭘 제시했냐면 이 사람은 인간관계론 학자잖아요. 인간관계론 학자는 우리가 인간관계론은 호손 연구를 통해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호손 연구라고 얘기하면은 메이어를 고르시면 되고 시간 동작 연구 요거는 테일러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자들도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주창한 사람이고 페이올은 관리 과정 이론 학자예요. 관리 과정을 우리가 제시한 학자고 카츠는 앞에서도 봤듯이 관리자가 갖춰야 되는 3가지 기술을 제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간 동작 연구는 테일러, 우리가 호손 연구는 메이어 이렇게 연결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보더라죠.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2010년도 지방수탁이잖아요. 요거는 출제됐던 문제가 그대로 공개된 거예요. 답도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등이 제시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했는데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연구된 이론이고요. 구조 중에서도 작업 구조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일선의 작업,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 작업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이론이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무자들이 능률적으로 일하는가, 이걸 연구한 이론이죠. 옳은 것 이러랬는데 1번은 시간 동작 분석을 통해서 업무 표준화, 이거 맞는 거죠. 시간 동작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간 동작을 빼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으로 표준화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효과적인 관리의 원리. 여러분들 구조인 관점에서 연구했대. 그 관리자 구조, 즉 상층 구조에 대해서 연구한 이론이 관리 과정론이라고도 하고 행정관리론이라고 들으죠. 그래서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관리의 원리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둔 이론이 행정관리론이고요. 3번은 적합, 부적합을 규명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상황이론. 그 다음에 4번은 합법적 권한, 권력을 강조한다.
공식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한다. 요거는 우리가 업무 수행할 때 객관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관료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관료제 이론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다음 어디로 갔냐? 30번으로 갑니다. 30번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가 관료제의 순기능에 해당되는 것 이러랬는데, 관료제는 우리가 관료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딱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료적인 틀이 하에서 업무를 객관적으로 질서정연하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론이 우리가 관료제 이론입니다. 그러면 관료제 이론의 순기능은 뭐냐라고 그랬는데, 관료제 이론은 신축성은 없죠.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성 확보한다. 이거 틀렸죠. 신축성은 없는 이론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에 나와 있는 인간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렇지 않죠. 관료제는 공사를 엄격하게 딱 객관적으로 분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조직 활동에서는 인간적인 관계, 즉 사적인 관계는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네, 3번에 수단의 목표화라고 그랬는데, 관료제는 너무 형식적인 걸 강조한 나머지 수단이나 절차 자체를 너무 우리가 강조하니까 수단이 목표화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긴 맞는데 우리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3번은 역기능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거 맞는 거죠. 우리가 관료제는 우리가 관료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질서정연, 논리적으로 우리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의 객관성,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관료제가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에 행정의 효율성 확보한다. 모든 관리 이론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시된 이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료제도 우리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시가 됐지만 너무 형식적인 걸 강조한 나머지 효율성에서 이탈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5번보다는 우리가 관료제의 순기능으로 대표적인 4번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기보다 효율성에서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4번이 가장 답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번으로 갑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묶인 것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우리가 시간 동작 분석을 통해서 표준 과업을 설정해야지 평균 과업을 목적으로 설정한다. 이건 옳지 않죠. 우리가 평균이 아니라 작업마다 시간 동작을 통해서 작업마다의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은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능력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월급 체계를 개발한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테일러는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작업 생산성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 즉 임금 그 성과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와서 연봉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과학적 관리론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능력과 관계없이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차별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네, 디귿번은 시간 동작 연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맞는 거고. 그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표준화해서 우리가 문서화하고 규칙 절차로 직원을 교육해야 된다.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배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게 설명된 거는 우리 디귿번과 리을번이 되겠어요. 네. 네, 43번으로 갑니다. 43번. 네. 우리 폐쇄적 조직 구조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개방적 구조로 바뀌게 된 계기의 조직이론.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 뭐를 다뤘었냐면, 이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관리론을, 기본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기본 모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로축을 인간에 대한 관점, 우리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합리적이냐, 그 다음에 자연적이냐, 이렇게 또는 사회적인가, 이렇게 불렸고요. 우리가 조직에 대한 관점을
폐쇄적인가 개방적인가 이렇게 우리가 관리 이론의 기본 모형 이거 이론 수업 시간에 했어요. 우리 기본 모형 관리 이론의 기본 모형은 이렇게 인간에 대한 관점을 합리적이냐 자연적이냐 사회적인가 조직에 대한 관점이 폐쇄적인가 개방적인가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했죠. 여기가 폐쇄 합리 모형, 여기가 폐쇄 자연 모형, 그 다음에 개방 합리 모형, 개방 자연 모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불렸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고전적 조직 이론, 여기쯤에 해당되는 것이 신고전 이론, 여기 고전, 신고전, 여기쯤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현대 이론이 들어가고요. 여기쯤에 해당되는 것이 미래 조직 이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직에 대한 관점이 폐쇄에서 개방으로 바뀌게 된 게 뭐냐? 우리가 이 개방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이론이 이 현대 이론이에요. 현대에 등장한 이론이 조직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개방적인 관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기 중에서 현대 이론에 속하는 게 뭐냐? 5번인 거죠. 체계 이론이라던가 상황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현대 이론에 속하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인 거예요. 여러분들 1번의 행동 이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신고전에 들어가죠. 신고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폐쇄 자연 모형에 들어가는 거고 과학적 관리 이론은 고전적 조직 이론에 들어가잖아요. 폐쇄 합리 모형. 관료제 이론도 우리가 고전적 조직 이론에 들어가니까 폐쇄 합리. 그 다음에 4번의 XY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동기부여 이론, 지도성 이론은 우리가 그 행동 이론의 한 부분입니다. 행동 이론에 속하고 우리가 요 신고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전과 신고전 이론은 조직에 대한 관점은 공통적으로 폐쇄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된 거는 요 현대 이론에 들어가는 5번이 되겠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합리에서 사회적인 관점, 자연적인 관점이라고 들으죠. 요거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던 이론 그러면은 신고전 이론, 인간관계론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개방적인 관점이라 했으니까 이 현대 이론에 속하는 5번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43번은 5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기출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1장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우리 2장과 관련된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죠.